마셀 웨이브로 작업을 할 때 적당한 온도는 1번 160에서 180, 2번 120에서 140, 3번 90에서 100, 4번 70에서 80. 마셀 웨이브는 모발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웨이브의 탄력을 유지할 수 있는 120에서 140 정도의 온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온도가 너무 높으면 모발이 타거나 변색될 수 있고 너무 낮으면 웨이브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커트 방법의 종류 중 가위로 튀어나온 두발이나 빠져나온 두발을 잘라내는 것은 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번 트리밍, 2번 테이퍼링, 3번 클리핑, 4번 틴닝. 클리핑은 가위나 바리캉을 사용하여 튀어나오거나 불필요하게 빠져나온 머리카락을 깔끔하게 다듬어내는 커트 기법입니다. 퍼머 제일 액 처리에 따른 프로세싱 중 언더 프로세싱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언더 프로세싱은 프로세싱 타임 이상으로 제1액을 두발에 방치한 것을 말한다. 2번 언더 프로세싱 일시에는 두발의 웨이브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 3번 언더 프로세싱 일시에는 처음에 사용한 솔루션보다 약한 제1액을 다시 사용한다. 4번 제1액의 처리 후 두발의 테스트 컬로 언더 프로세싱 여부가 판명된다. 언더 프로세싱은 제1액을 너무 적게 방치하여 웨이브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며 이를 지나치게 오래 방치한 경우는 오버 프로세싱이라고 합니다. 헤어 웨이브의 형태상 분류에서 와이드 웨이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크레스트가 뚜렷하게 눈에 띄지 않는 웨이브, 2번 섀도우 웨이브보다 크리스트가 뚜렷한 웨이브, 3번 리지와 리지의 폭이 좁고 급한 웨이브, 4번 물결상이 극단적으로 많은 웨이브. 와이드 웨이브는 웨이브의 폭이 넓으면서도 섀도우 웨이브보다 굴곡의 정점인 크레스트가 훨씬 더 뚜렷하고 깊게 형성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 중 갤베닉 전류에 해당되는 설명은 1번 라디오와 무선에 이용되어지는 전파보다 매우 파장이 짧은 전파이다. 2번 전류의 방향과 크기가 주기적으로 변하는 일종의 교류 전류이다. 3번 가시광선의 바깥쪽에 있는 파장이 긴 전자파다. 4번 항상 양극에서 음극으로 흐르는 직류전류이다. 갈바닉 전류는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는 직류전류를 의미하며 이온 도입법이나 클렌징 시 피부에 전기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세계 미용의 중심지인 프랑스 미용의 기초를 굳힌 사람은 1번 마셀 끄라도우, 2번 캐서린 오브 메디시, 3번 무슈 그로아서, 4번 스피크먼. 16세기 프랑스 왕비였던 캐서린 오브 메디시는 이탈리아의 앞선 미용 문화를 프랑스에 도입하여 오늘날 프랑스가 세계 미용의 중심지가 되는 기초를 닦았습니다. 두발이 지나치게 건조해 있을 때나 두발의 염색에 실패했을 때에 가장 적합한 샴푸 방법은 1번 플레인 샴푸, 2번 에그 샴푸, 3번 드라이 샴푸, 4번 핫오일 샴푸. 에그 샴푸에 함유된 달걀의 단백질 성분은 건조하고 손상된 모발에 영양을 공급하여 복구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건조하거나 염색에 실패한 모발에 가장 적합합니다. 비듬의 일반적인 원인이 아닌 것은 1번 비타민 B1 결핍증, 2번 두피의 혈액순환 악화, 3번 단백질의 과잉 섭취, 4번 부신피질 기능 저하. 비듬은 비타민 결핍, 혈액순환 장애, 내분비 기능 이상 등으로 인해 두피의 각질 형성 주기가 빨라져 발생하지만 단백질의 과잉 섭취가 비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퍼머넌트 웨이브의 제2액 주제로서 취소산 나트륨과 취소산 칼륨은 몇 위 적정 수용액을 만들어서 사용하는가? 1번 1에서 2%, 2번 3에서 5%, 3번 5에서 7%, 4번 7에서 9%. 퍼머넌트 웨이브의 제2제인 산화제, 취소산 나트륨 및 취소산 칼륨은 화학적 반응 효율을 위해 3에서 5% 농도의 수용액으로 조제하여 사용합니다. 살균력이 강하여 병적인 여드름 치료에 사용되며 비타민 D를 생성시키는 미안용 기기는 1번 갤베닉 전류미안기, 2번 자외선 등, 3번 적외선 등, 4번 바이브레이터. 자외선은 살균 효과가 뛰어나 여드름 치료에 효과적이며
피부에 닿으면 체내에서 비타민 D를 합성하는 기능을 합니다. 아이섀도우를 윗눈꺼풀의 중간 부분에서 눈꼬리에 걸쳐 위로 올라가도록 발라주는 눈화장이 가장 적합한 경우는 1번. 눈 사이가 너무 먼 경우 2번. 눈 사이가 너무 가까운 경우 3번. 눈과 눈썹 사이가 너무 넓은 경우 4번. 눈과 눈썹 사이가 너무 좁은 경우. 눈 사이가 가까운 경우 눈꼬리 쪽에 포인트 컬러를 주어 바깥쪽으로 시선을 분산시키면 눈이 더 멀어 보이고 균형 잡힌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한국 현대 미용사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한일 합방 이후 일본인들에 의해 미용이 발달했다. 2번. 1933년 일본인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미용원을 열었다. 3번. 해방 전 우리나라 최초의 미용교육기관은 정화고등기술학교이다. 4번. 오엽주 씨가 화신백화점 내에 미용원을 열었다. 1933년 오엽주 씨가 화신백화점에 국내 최초의 미용실인 화신미용실을 개업하며 본격적인 현대미용이 시작되었습니다. 참고로 1. 2번은 시대적 배경이 잘못 설명되었고 3번이 정화고등기술학교는 1952년에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미용교육기관입니다. 얼굴형에 따른 화장술로 올바른 내용은 1번. 삼각형 얼굴의 경우 아래로 처진 눈썹을 그려준다. 2번. 사각형 얼굴의 경우 일자형의 눈썹을 그려준다. 3번. 마른 모형 얼굴의 경우 광대뼈 부분을 밝게 표현한다. 4번. 역삼각형 얼굴의 경우 볼을 밝게 표현한다. 역삼각형 얼굴은 뾰족한 턱과 넓은 이마를 보완하기 위해 좁아 보이는 볼 부위를 밝게 표현하여 시각적으로 볼륨감을 주어야 합니다. 삼각형 얼굴은 치켜올린 눈썹이 좋고 사각형 얼굴은 각진 느낌을 완화하기 위해 곡선형 눈썹을 그리며 마른 모형 얼굴은 튀어나온 광대뼈를 어둡게 수정해야 합니다. 다음 중 일반적인 미한술의 순서로 올바른 것은 1번. 세안 오른쪽 화살표 팩 오른쪽 화살표 마사지 오른쪽 화살표 영양 오른쪽 화살표 피부 정돈 2번. 세안 오른쪽 화살표 마사지 오른쪽 화살표 팩 오른쪽 화살표 피부 정돈 오른쪽 화살표 영양 3번. 팩 오른쪽 화살표 세안 오른쪽 화살표 마사지 오른쪽 화살표 피부 정돈 오른쪽 화살표 영양 4번. 세안 오른쪽 화살표 마사지 오른쪽 화살표 팩 오른쪽 화살표 영양 오른쪽 화살표 피부 정돈 미한술은 피부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세안을 시작으로 혈액순환을 돕는 마사지, 피부 타입별 집중 관리를 위한 팩, 피부결 정돈, 마지막으로 영양 공급 순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매니큐어, 페디큐어의 시술 중 주의해야 할 사항은 1번. 전염성 질환이나 염증 이상이 있을 경우는 시술하지 않도록 한다. 2번. 손 발톱의 모양을 좋게 하기 위하여 양모서리를 강하게 파일링한다. 3번. 미용사의 수지는 소독하지 않아도 된다. 4번. 색깔을 선택할 때는 손님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알아서 손님의 의상이나 화장의 색에 맞추어 시술한다. 전염성 질환이나 염증이 있는 부위에 시술할 경우 증상이 악화되거나 타인에게 전염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시술을 제한해야 합니다. 다른 보기들은 위생관리 소홀이나 고객 의사 무시 등 미용사로서 지켜야 할 기본 수칙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미용의 특수성과 거리가 가장 먼 것은 1번. 손님의 머리 모양을 낼 때 미용사 자신의 독특한 구상만을 표현해야 한다. 2번. 손님의 머리 모양을 낼 때 시간적 제한을 받는다. 3번. 미용은 부용 예술이다. 4번. 미용은 조형 예술과 같은 정적 예술이기도 하다. 미용은 고객의 요구와 개성, 그리고 얼굴형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하는 것이므로 미용사 개인의 독창성만을 고집해서는 안 되며 고객과의 조화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피부나 근육에 강한 자극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 작은 혈관의 충혈을 높여서 물질 대사를 촉진하는 동시에 피하의 노폐물 제거를 촉진시키며 두피, 턱, 팔 및 양손에 사용하는 마사지법은 어떤 것인가? 문제 오류로 모두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정답 처리합니다. 1번 경찰법, 2번 유연법, 3번 진동법, 4번 고타법. 경찰법은 손바닥이나 손가락 끝을 이용해 피부를 가볍게 쓰다듬는 마사지 기법으로 혈액순환을 돕고 노폐물 배출을 촉진하며 마사지 시작과 끝에 주로 사용합니다.
유기합성 연모제를 사용할 때 시술 전의 부작용의 여부에 대한 예비 테스트와 관계가 없는 것은 1번 패치 테스트, 2번 스킨 테스트, 3번 엘러지 테스트, 4번 헤어 테스트. 패치 테스트, 스킨 테스트, 엘러지 테스트는 모두 연모제 부작용 확인을 위한 피부 반응 검사지만 헤어 테스트는 모발의 상태나 염색 결과를 미리 확인하는 과정이므로 부작용 확인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프레커트, PRE 컷에 해당되는 것은 1번 두발의 상태가 커트하기에 용이하게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2번 퍼머넌트 웨이브 시술 전이 커트를 말한다. 3번 손상모 등을 간단하게 추려내기 위한 커트를 말한다. 4번 퍼머넌트 웨이브 시술 후에 커트를 말한다. 프레, PRE는 미리, 앞선이라는 뜻을 담고 있으므로 퍼머넌트 웨이브 시술을 하기 전에 디자인을 잡거나 모발을 정리하기 위해 미리 커트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다음 중 미용의 과정이 아닌 것은 1번 소재, 2번 구상, 3번 연령, 4번 보정. 미용의 과정은 고객의 모발 상태를 파악하는 소재, 디자인을 계획하는 구상,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다듬는 보정의 순서로 진행되므로 나이를 뜻하는 연령은 미용 과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영양소의 3대 작용에서 제외되는 사항은 1번 신체의 열량 공급 작용, 2번 신체의 조직 구성 작용, 3번 신체의 사회 적응 작용, 4번 신체의 생리기능 조절 작용. 영양소의 3대 작용은 신체의 조직을 구성하고 생리기능을 조절하며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며 사회 적응 작용은 영양소의 기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식중독 발생의 원인인 솔라닌, 색소와 관련이 있는 것은 1번 버섯, 2번 보거, 3번 감자, 4번 모시조개. 솔라닌은 싹이 트거나 녹색으로 변한 감자의 껍질 부위에 생성되는 대표적인 천연 독소입니다. 섭취 시 구토, 설사, 복통 등 식중독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싹이 난 감자는 먹지 않거나 해당 부위를 완전히 도려내야 합니다. 법정 전염병 중 제3군 전염병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비형간염, 2번 공수병, 3번 렙토스피라증, 4번 쯔쯔가무시증. 비형간염은 제2군 감염병에 해당하며 나머지 보기인 공수병, 렙토스피라증, 쯔쯔가무시증은 모두 제3군 감염병으로 분류됩니다. 임신 초기에 이환되면 태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어 선천성 기형아를 낳을 수 있는 질환은 무엇인가? 1번 성홍열, 2번 풍진, 3번 홍역, 4번 디프테리아. 풍진 바이러스는 임신 초기 임신부에게 감염될 경우 태반을 통과해 태아에게 선천성 기형을 유발할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업피로의 대표적인 증상은 1번 체온변화, 호흡기 변화, 순환기계 변화, 2번 체온변화, 호흡기 변화, 근수축력 변화, 3번 체온변화, 호흡기 변화, 기억력 변화, 4번 체온변화, 호흡기 변화, 사회적 행동 변화. 산업피로가 누적되면 신체 내부의 항상성이 깨지면서 체온과 호흡, 그리고 혈액순환과 같은 생리적 기능에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수은 중독의 증세와 관련 없는 것은 1번 치은괴사, 2번 호흡장애, 3번 구내염, 4번 혈선구토. 수은은 체내에 흡수되면 치은괴사, 구내염, 혈선구토 등을 유발하지만 호흡장애는 수은 중독의 주요 증상이 아닙니다. 법정 전염병 중 제1군 전염병이 아닌 것은 관련 규정 개정 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번 패스트, 2번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3번 세균성 이질, 4번 디프테리아. 디프테리아는 제1군 감염병이 아닌 제2군 감염병으로 분류되며 현재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라 급수체계가 아닌 1급부터 4급까지의 등급체계로 변경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 중 기생충과 중간 숙주와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 1번 무구조충 소, 2번 폐흡충 가재, 개, 3번 간흡충 민물고기, 4번 유구조충 물벼룩. 유구조충의 중간 숙주는 물벼룩이 아니라 돼지이므로 해당 보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참고로 물벼룩은 광저열두조 중에 중간 숙주입니다. 우리나라의 공중보건에 관한 과제 해결에 필요한 사항은 1번 기역, 니은, 디귿 2번 기역, 디귿 3번 니은, 리을 4번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우리나라의 공중보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 보건행정 체계의 정비, 예방 중심의 보건사업 강화, 그리고 지역사회 보건 인프라의 확충이 모두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제시된 모든 항목이 공중보건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해결 방안에 해당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대상은 1번 13세 미만의 어린이, 2번 18세 미만 인자, 3번 임신 중인 여자와 18세 미만 인자, 4번 여자와 13세 미만 인자. 근로기준법은 신체적 심리적 보호가 필요한 임신 중인 여성과 18세 미만인 자가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에 종사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소독약 10ml를 용액, 물 40ml에 혼합시키면 몇 의 수용액이 되는가? 1번 2%, 2번 10%, 3번 20%, 4번 50%. 전체 용액의 양은 소독약 10ml와 물 40ml를 합친 50ml이므로 50ml 중 10ml의 비율을 계산하면 50분의 10 곱하기 100는 20%가 됩니다. 다음 중 플라스틱 브러쉬의 소독 방법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1번 0.5%의 역성 비누에 1분 정도 담근 후 물로 씻는다. 2번 100 끓는 물에 20분 정도 자비 소독을 행한다. 3번 세척 후 자외선 소독기를 사용한다. 4번 고압증기 멸균기를 이용한다. 플라스틱 소재는 열에 약해 끓는 물이나 고압증기 소독을 하면 변형될 수 있으므로 깨끗이 세척한 뒤 열을 가하지 않는 자외선 소독기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생석회 분말 소독의 가장 적절한 소독 대상물은 1번 전염병 환자실, 2번 화장실 분변, 3번 채소류, 4번 상처. 생석회는 강한 알칼리성을 띄어 단백질을 부패시키고 수분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 주로 분뇨나 하수구 등 오물 처리에 효과적으로 사용됩니다. 염소 소독의 장점이 아닌 것은 1번 소독력이 강하다, 2번 조작이 간편하다, 3번 냄새가 없다, 4번 잔류 효과가 크다. 염소 소독은 소독 효과는 우수하지만 특유의 강한 자극적인 냄새가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냄새가 없다는 것은 염소 소독의 장점이 아닙니다. 소독의 주된 원리는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1번 균체 원형질 중의 탄수화물 변성, 2번 균체 원형질 중의 지방질 변성, 3번 균체 원형질 중의 단백질 변성, 4번 균체 원형질 중의 수분 변성. 소독제는 미생물의 생명활동에 필수적인 균체 원형질 내의 단백질을 응고시키거나 변성시켜 미생물을 사멸시키는 원리를 이용합니다. 따라서 단백질 변성이 소독의 주된 핵심 원리입니다. 소독의 정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올바른 것은 1번 모든 미생물을 열이나 약품으로 사멸하는 것, 2번 병원성 미생물을 사멸하거나 또는 제거하여 감염력을 잃게 하는 것, 3번 병원성 미생물에 의한 부패 방지를 하는 것, 4번 병원성 미생물에 의한 발효 방지를 하는 것. 소독은 모든 미생물을 제거하는 멸균과는 달리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만을 죽이거나 제거하여 감염력을 없애는 과정을 말합니다. 다음 중 크레졸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3%의 수용액을 주로 사용한다, 2번 석탄산에 비해 2배의 소독력이 있다, 3번 손, 오물 등의 소독에 사용된다, 4번 물에 잘 녹는다. 크레졸은 물에 거의 녹지 않아 비눗물에 녹여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므로 물에 잘 녹는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따라서 크레졸은 주로 3% 비눗물 상태로 만들어 손이나 오물 소독에 활용합니다. 소독약의 구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높은 살균력을 가질 것, 2번 인축에 해가 없어야 할 것, 3번 저렴하고 구입과 사용이 간편할 것, 4번 기름, 알코올 등에 잘 용해되어야 할 것. 소독제는 기본적으로 물에 잘 녹아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기름이나 알코올에 잘 녹아야 한다는 조건은 필수적인 구비 요건이 아닙니다. 다음 중 에탄올에 위한 소독 대상물로서 가장 적합한 것은 1번 유리 제품, 2번 셀룰로이드 제품, 3번 고무 제품, 4번 플라스틱 제품. 에탄올은 유리 제품이나 금속기구 등을 소독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지만 셀룰로이드나 고무, 일부 플라스틱 제품은 에탄올에 의해 변형되거나 녹을 수 있어 소독 대상으로 부적절합니다. 어떤 소독약의 석탄산 계수가 2.0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번 석탄산의 살균력이 2이다. 2번 살균력이 석탄산의 2배이다. 3번 살균력이 석탄산의 2%이다. 4번 살균력이 석탄산의 120%이다. 석탄산 계수는 특정 소독약의 살균력을 표준 소독제인 석탄산과 비교한 수치로 계수가 2.0이라는 것은 해당 소독약의 살균력이 석탄산보다 2배 더 강력하다는 의미입니다. 땀띠가 생기는 원인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땀띠는 피부 표면에 있는 땀구멍이 일시적으로 막히기 때문에 생기는 발한 기능의 장애 때문에 발생한다. 2번 땀띠는 여름철 너무 잦은 세안 때문에 발생한다. 3번 땀띠는 여름철 과다한 자외선 때문에 발생하므로 햇볕을 받지 않으면 생기지 않는다. 4번 땀띠는 피부에 미생물이 감염되어 생긴 피부질환이다. 땀띠는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땀샘의 통로인 땀구멍이 일시적으로 막혀 땀이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주위 조직으로 염증이 생기는 발한 장애 질환입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땀띠의 주된 발생 원인과는 무관합니다. 피부 미백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비타민은 1번 비타민 A, 2번 비타민 B, 3번 비타민 C, 4번 비타민 D. 비타민 C는 멜라닌 색소 생성을 억제하고 피부톤을 밝게 만드는 미백 효과가 탁월하여 화장품 성분으로 가장 널리 사용됩니다. 세안물로서 경수를 연수로 만들 때 사용하는 약품은 1번 붕사, 보렉스, 2번 에탄올, 3번 석탄산, 페놀, 4번 크레졸, 크리솔. 경수는 칼슘이나 마그네슘 이온이 포함된 물로 붕사는 이러한 성분을 제거하거나 침전시켜 물을 연수로 바꾸는 연수화제 역할을 합니다. 나머지 보기인 에탄올, 석탄산, 크레졸은 주로 소독제로 사용되므로 연수화제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한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체온 조절 기능이 있다. 2번 진피와 피하지방 조직의 경계 부위에 위치한다. 3번 입술을 포함한 전신에 존재한다. 4번 에크린선과 아포크린선이 있다. 한선은 입술, 유두, 귀의 일부 등에는 분포하지 않으므로 전신에 존재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다음 중 수분 함량이 가장 많은 파운데이션은 1번 크림 파운데이션, 2번 리퀴드 파운데이션, 3번 스틱 파운데이션, 4번 스킨 커버. 리퀴드 파운데이션은 액체 상태로 이루어져 있어 다른 제형들보다 수분 함량이 가장 높고 발림성이 좋습니다. 반면 스틱 파운데이션이나 스킨 커버는 유분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아 커버력이 강한 직증이 있습니다. 흑갈색의 사마귀 모양으로 40대 이후에 손등이나 얼굴에 생기는 것은 1번 기미, 2번 죽은 깨, 3번 흑피종, 4번 노인성 반점. 노인성 반점은 40대 이후 자외선 노출 등으로 인해 피부 표면에 흑갈색의 사마귀 모양으로 나타나는 색소성 질환입니다. 다음 중 지성 피부 관리에 알맞은 크림은 1번 콜드 크림, 2번 라노린 크림, 3번 바니싱 크림, 4번 에모리엔트 크림. 바니싱 크림은 기름기가 적고 피부에 잘 흡수되는 수분 위주의 크림으로 피지 분비가 많은 지성 피부의 번들거림을 조절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피부 색소의 멜라닌을 만드는 색소 형성 세포는 어느 층에 위치하는가? 1번 과립층, 2번 유급층, 3번 각질층, 4번 기저층. 표피의 가장 아래쪽에 위치한 기저층에는 멜라닌 세포, 색소 형성 세포가 분포하여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멜라닌 색소를 생성합니다. 진흙 성분의 머드팩에 주로 함유되어 있는 성분은 1번 카올린, 이나 벤토나이트, 벤터나이트, 2번 유황, 설퍼, 3번 캄포, 캠포, 4번 레시틴.
머드팩은 피부 노폐물 흡착과 진정 효과가 뛰어난 진흙 성분을 사용하는데 이 진흙의 대표적인 종류가 바로 카올린과 벤토나이트입니다. 다음 중 비타민 A와 깊은 관련이 있는 카로틴을 가장 많이 함유한 식품은 1번 사과, 배, 2번 감자, 고구마, 3번 귤, 당근, 4번 쇠고기, 돼지고기. 베타카로틴은 녹황색 채소나 과일에 풍부하게 들어있으며 체내에 흡수되면 비타민 A로 전환되는 성질이 있어 당근이나 귤에 특히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 청문을 실시하여야 할 행정처분 내용은 1번 시설 개수, 2번 경고, 3번 시정명령, 4번 영업정지. 행정절차법에 따라 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인 영업정지나 영업허가 취소 등을 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 단순한 시정명령이나 경고 등은 침입적 성격이 약해 청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미용업의 개설자는 연간 몇 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가? 1번 4시간, 2번 6시간, 3번 8시간, 4번 10시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이 미용업 영업자는 위생 수준 향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매년 4시간의 위생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임의로 이 미용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여 적발되었을 때 1차 위반 행정처분 기준은 1번 개선명령, 2번 영업정지 1월, 3번 영업정지 2월, 4번 영업장 폐쇄명령.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소의 소재지를 임의로 변경하여 영업하는 것은 중대한 위반사항에 해당하므로 적발 즉시 1차 위반 처분으로 영업장 폐쇄명령이 내려집니다.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3차 위반 시 적절한 행정처분 기준은 1번 경고, 2번 영업정지 5일, 3번 영업정지 10일, 4번 영업정지 30일.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은 경고, 2차 위반은 영업정지 5일, 3차 위반부터는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공중위생영업자가 위생관리 의무사항을 위반한 때에 당국의 조치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영업정지, 2번 자격정지, 3번 업무정지, 4번 개성명령.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위생관리 의무를 위반한 영업자에게는 즉각적인 처벌보다 위반사항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개선명령이 우선적으로 내려집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추가적인 위반이 있을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 영업자는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안에 알맞은 단어는 1번 질병, 2번 사망, 3번 위해 요인, 4번 전염병.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이용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영업시설에서 건강상 위해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의 취지에 따라 위해 요인이 가장 적절한 정답입니다. 이 미용사가 이 미용업소 외의 장소에서 이 미용을 한 경우에 1차 위반 행정처분 기준은 1번 경고, 2번 영업정지 10일, 3번 영업정지 1월, 4번 영업정지 2월. 공중위생관리법령에 따라 미용사가 면허받은 업소 외의 장소에서 영업을 한 경우 1차 위반 시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미용 영업의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장에 대한 벌칙은 1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3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4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강행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무허가 영업 등과 함께 미용업에서 가장 무거운 처벌 중 하나이므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위생서비스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는 자는 1번 대통령, 2번 보건복지부 장관, 3번 시장 군수구청장, 4번 시도지사. 위생서비스 평가는 관할구역 내의 미용업소 등을 직접 관리 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업무이므로 시장 군수구청장이 전문기관의 평가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미용업을 하는 영업소의 시설과 설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1번 탈의실, 욕실, 욕조 및 샤워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번 소독기, 자외선 살균기 등 기구를 소독하는 방비를 갖춘다. 3번 영업소 안에는 별실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4번 위생관리상 응접장소와 작업장소 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이 미용업소는 목욕탕과 같은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으며 오히려 작업장소와 목욕시설 등을 명확히 분리해야 하므로 탈의실이나 욕조 등을 설치하는 것은 시설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생을 위해 응접실과 작업장소 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것이 권장됩니다.